그의 등장만으로 거리의 온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하루였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앞가을 햇살이 건물 외벽을 둥글게 비추던 그 오후 출입구 쪽은 이미 작은 공연장처럼 웅성임으로 가득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KBS 라디오 은가은 빛나는 트로트 생방을 위해 스튜디오로 향하는 가수 빈예서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검은 벤의 도어가 열리자 공기가 먼저 흔들렸다. 예서야, 오늘도 사랑해요 노래 들으러 왔어요.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도 현장 매니저의 안내도 잠시 묻힐 만큼 큰 환호였지만 그 소리의 결은 요란함보다는 반가움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울먹이며 손편지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며칠 밤을 새워 그려들 법한 초상화를 조심스레 꺼냈다. 선물 봉투 속 한 장의 메모가 유독 눈을 부잡았다. 당신의 목소리가 제 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그 문장을 본 빈예서는 한 박자 쉬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살짝 물기어렸고 입꼬리는 길게 올라갔다. 그리고 늘 그랬듯 그는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노래할 힘을 얻어요. 현장을 지켜본 방송 관계자는 요즘 팬미팅은 흔하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진심이 오가는 장면은 드물다고 했다.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핵심은 분명했다. 빈에서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본다. 셀카 요청 앞에서도 먼저 눈을 맞추고 사인을 부탁받으면 이름의 철자를 다시 확인한다. 짧은 호명 뒤엔 꼭 오늘 괜찮으셨어요. 같은 안부가 붙었다. 팬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고 아는 사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스타를 상징이 아니라 이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날의 환호는 쉽게 높아지지 않고 오래 이어졌다. 현장 스태프가 몇 번이나 안전선 안쪽으로 정돈을 부탁해도 팬들은 서로 손목을 잡아주며 천천히 물러났다. 소리의 방향과 사람의 간격이 스스로 조절되는 풍경. 팬덤의 품격은 이런 순간에서 드러난다. 선물의 목록은 화려함보다 생활에 가까웠다. 손뜨개 장갑 직접 만든 그림 엽서, 작은 책갈피 그리고 짧은 시집. 당신이 힘든 날 내게 노래를 불러줬으니 오늘은 내가 당신을 응원할 차례예요. 한 팬이 건넨 노트 속 문장을 따라 읽던 빈에서는 잠시 말을 잇고 눈을 감았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존중의 길이었다. 그는 과장된 제스처 대신 한 사람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깊게 숙였다. 체온이 전달되는 거리에서만 가능한 인사 무대 위에서 전달이 장점이라면 무대 아래에서는 공유가 장점이었다. 음악평론가 정태유의 해석은 간단했다. 빈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넘어 마음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이 아니라 사람이 남아여 화려한 고음이나 큰 리액션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롱톤과 또렷한 딕션 타인을 향한 질문으로 만든 신뢰 그의 무기는 정확함과 온도였다. 팬덤 사랑빈의 얼굴은 다채로웠다. 교복을 입은 10대부터 손주 손을 꼭 잡은 70대까지 가족 단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섞였다. 젊은 팬들은 스탠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어른 팬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뻗었다. 여기 서면 그림이 더 잘 나와요. 서로의 자리를 나눠주는 풍경. 누가 누구의 팬인지, 어떤 곡을 더 좋아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한 목소리를 기다리는 마음의 모양이었다. 그래서 현장은 좋아함이 아니라 함께 이듬의 공기로 채워졌다. 스튜디오 복도 앞 붉은 온에어 표시등이 켜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남겼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노래할 이유가 생겨요. 준비된 문장처럼 들리지 않는 톤이었다. 그 말을 듣고 한 팬이 울먹이며 답했다. 예서씨, 우리도 그래요. 당신이 노래할 때마다 하루가 살아나요. 옆에 서 있던 기자들마저 팬을 잠시 멈췄다. 스타와 팬의 경계가 사라진 시간, 인간적 교감만 남은 자리.
누군가의 삶이 너무 벅차서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삶을 하루 더 밀어 올려주는 건라디오는 그런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증명해준다. 곧이어 스튜디오 문이 닫히고 마이크가 켜졌다. 모니터에서 들려온 그의 첫 소절은 현장 앞 환호와 닮아 있었다. 높지도 과하지도 않게 그러나 견고하게. 심리학에서는 이런 장면을 거리의 붕괴가 만들어내는 동일시 효과라고 설명한다. 별처럼 멀게 느껴지던 인물이 팔길이 거리로 다가오는 순간 관객은 관찰자에서 이야기의 당사자로 전환된다. 빈에서의 강점은 바로 그 전환을 서두르지도 과장하지도 않게 만드는 방식에 있다. 천천히 눈을 맞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한마디 덧붙이는 인사로 마음의 속도를 맞춘다. 그래서 팬은 만났다고 말하지 않고 대화했다고 말한다.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기억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후의 모든 콘텐츠 직캠 클립 라디오 다시 듣기가 내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다. 그날 여의도에는 또 하나의 작은 장면이 있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서서 기다리다가 용기를 내어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 흰 한 줄 학교에서 아저씨 노래 들으면 괜찮아져요. 빈에서는 잠깐 허리를 더 숙였다. 그럼 우리 서로 약속해요. 힘든 날엔 제가 노래할 테니 당신은 당신을 응원해주는 걸 잊지 않기로. 그 대화는 카메라에 온전히 담기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몇몇의 기억으로 오래 남았다. 위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건네는 것이다. 누군가의 손에 직접 쥐어주는 말 그 말의 온도가 하루를 버티게 만든다. SNS 타임라인은 곧바로 그 오후를 복귀했다. 여의도 출근길 사람의 향기가 났다. 사인보다 눈맞춤이 더 기억난다. 짧은 인사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 긴 스레드도 화려한 밈도 없었다. 대신 짧은 문장과 흔들린 영상 흐릿하게 웃는 얼굴들이 줄지었다. 반복 재생을 부르는 클립은 거창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스튜디오 문턱에서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2초짜리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왜 그 2초를 저장했을까? 잔상이 강했기 때문이다. 큰 제스처 대신 남기는 여운은 다시 보기를 부르고 다시 보기는 다시 만남을 만든다. 팬덤이 오래가는 방법은 결국 잔상의 관리에서 시작한다. 그의 인기는 데이터를 넘어 습관으로 측정된다. 토요일 아침 창문을 여는 시간, 퇴근길 이어폰을 귀에 꽂는 시간, 밤늦게 잠들기 전 라디오를 켜는 시간, 그 시간에 어딘가에 그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하루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보다 문장을 먼저 꺼낸다. 그가 있어 다행이다. 빈에서의 노래는 높은 고음으로 가슴을 치기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마음을 눌러준다. 그 중심이 라디오 마이크를 만나면 목소리는 더 따뜻해지고 스튜디오 밖 사람들의 하루는 한 톤 부드러워진다. 음악이 방송을 살리고 방송이 음악을 멀리 데려가는 방식. 그는 이미 그 순환의 중심에 서 있다. 돌아보면 그날 여의도의 특별함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았다. 큰 의상도 거대한 경호 라인도 이벤트 성 퍼포먼스도 없었다. 대신 가을 햇살과 작은 편지, 손뜨개 장갑, 조심스러운 질문 그리고 정확한 인사말이 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안부를 내일의 버튼으로 가져가는 시간. 팬들이 그를 기다린 이유는 그래서 단순하다. 빈에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마음의 쉼표이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는 노래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사랑을 나눈다. 그의 하루는 팬들의 진심으로 채워지고 그의 미소는 그들의 삶을 밝힌다. 그리고 그날 여의도 하늘 아래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로 기록되었다. 그의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문장을 오늘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